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눈 밑 처짐이 있는 왼쪽이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부터 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아무리 탱탱해도 눈 밑이 퀭하거나 처져 있으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제 얘긴데요? 근데 아이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크림을 해결책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아이크림을 잘못 바르면 오히려 눈가 피부가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 밑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홈케어로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시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눈가 피부를 관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아이크림입니다. 이런 말 하면 화장품 회사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아이크림은 굳이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 아이크림의 전 성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영양크림이나 고보습 재생크림과 성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눈가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매우 건조하니까 유분 함량을 조금 더 높여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게 대부분입니다. 즉, 집에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순한 보습제나 재생크림이 있다면 그걸 눈가에 한 번 더 꼼꼼하게 덧발라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비싼 돈을 주고 산 고기능성, 고영양 아이크림을 욕심내서 듬뿍 발랐다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가 피부는 아주 얇고 배출구멍이 매우 작거든요. 여기에 지나치게 유분이 많은 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면 모공이 막히면서 피지가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눈가에 비립종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눈가에 오돌토돌하게 좁쌀처럼 생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비립종은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서 손으로 눌러서 짠다고 짜지지도 않습니다. 비립종이 커지면 결국은 병원에 와서 레이저로 빼내야 하기 때문에 눈가 피부에 유분기 많은 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도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보습제를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한다는 느낌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눈가 피부에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럼 혹시 레티놀은요? 레티놀이 잔주름이랑 탄력에도 좋다고 하던데 혹시 눈가에 발라도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눈가 피부에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레티놀은 기존에 알려진 기능성 화장품 중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뛰어난데 실제로 잔주름과 탄력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효과가 좋은 만큼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피부가 두꺼운 볼에 발라도 전체 환자의 3분의 1은 빨갛게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이걸 가뜩이나 얇고 건조한 눈가에 듬뿍 바른다? 그렇다면 눈가가 훨씬 더 건조해지고 빨갛게 자극받아서 각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접촉 피부염이 생긴 것인데요. 접촉 피부염이 장기간 생기면 노화가 오히려 가속되어 피부가 얇아지고 따라서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사용하시려면 레티놀 함량이 적게 들어간 저농도 제품을 아주 얇게 조금만 펴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농도가 낮은 눈가 전용 레티놀 크림도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다만 내가 양 조절을 잘 못할 것 같고 워낙에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레티놀을 바르시면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눈꺼풀 위아래 가장자리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와 눈물을 분비해서 눈알을 코팅해주고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덕분에 우리가 눈을 지금처럼 계속 뜨고 있어도 건조하지 않은 건데 고농도의 레티놀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마이봄샘에 닿게 되면 마이봄샘 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심한 안구 건조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눈이 뻑뻑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눈을 계속 손으로 비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찰 때문에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지고 심지어 색소 침착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름 하나 없애려다 눈까지 건강을 잃고 주름 2개, 3개 얻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눈가에 레티놀을 무리해서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홈케어로는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 정도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생각보다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화장품보다 돈이 많이 안 들면서 효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붓기 관리입니다. 눈 밑 처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눈 밑 붓기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은 단순히 물이 차서 부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와 그 아래 조직들이 물을 머금어서 팽창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붓기가 생겼다가 오후에는 빠지고 또 다음날 아침에 붓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피부가 얇아지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무풍선이 반복해서 부풀었다가 꺼지고 부풀었다가 꺼지고 하면 그 고무가 점점 늘어나고 힘이 없어지듯이 눈가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눈밑은 얼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라서 이 반복되는 부종에 훨씬 더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붓기 관리가 곧 눈밑 처짐을 예방하는 관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림프 순환 마사지입니다. 눈밑 붓기의 대부분은 림프 정체, 즉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이 고여서 생기는 건데, 이 림프 흐름만 제대로 열어줘도 아침 붓기가 많이 줄고 반복되는 부종으로 인한 피부 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따라 하실 때는 꼭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맨살에 하면 자극이 되니까 얼굴이나 손에 반드시 로션 혹은 크림을 바르고 하셔야 합니다. 자, 부종을 빼는 두 가지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쪽 귀를 당겨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눈밑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임파선은 귀 앞뒤로 해서 목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실제로 이게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눈밑에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하고 지그시 3초간 눌러주신 다음에 옆으로 밀어주시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던 분들도 시원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손가락 2개 혹은 발사를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콧망울 옆에서 시작해서 지그시 압력을 주시고 부드럽게 관자놀이까지 밀어 올려줍니다. 이것도 3회에서 5회 반복해 주시고요. 다시 귀 앞을 통해서 목, 특히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임파선, 그러니까 수도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얼굴에 고인 수분을 이렇게 손가락 또는 괄사로 밀어서 부드럽게 펼쳐주시면 좋습니다. 귀 뒤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귀 뒤쪽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나 괄사를 이용해서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이 근육을 자극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아침에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파선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붓기를 빨리 빼겠다고 세게 하면 임파선 조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소 자세나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만으로 누워서 주무시거나 턱을 자주 개거나 또 눈을 세게 비비는 식으로 압력을 계속 주게 되면 얼굴이 붓거나 주름이 생기기 쉽고요. 당연히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이 부을 수밖에 없어서 식단 조절도 신경 써야 합니다. 눈밑 처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유형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눈밑 처짐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밑 지방 돌출형, 둘째, 피부 탄력 저하형, 셋째, 눈물 고랑형입니다. 먼저 눈밑 지방 돌출형은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눈의 안쪽에는 눈밑 지방이라고 해서 눈을 보호하는 쿠션 같은 지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지방을 잡아주는 점막이라는 벽이 탄탄해서 안쪽에 잘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벽이 약해지면서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버티던 이 지방들이 앞으로 밑으로 스르르 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툭 튀어나온 주머니처럼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얼굴 골격 때문에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도 눈밑 지방이 볼록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런 눈밑 지방 돌출형은 화장해도 가려지지 않고 아이크림을 아무리 바르고 마사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이미 튀어나온 지방을 도로 밀어넣거나 녹여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홈케어로 잘못 관리하면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눈밑이 더 칙칙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피부 탄력 저하형은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자체가 얇고 힘이 없어서 눈밑 처짐이 발생한 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감소하고 자외선의 공격을 받고 또는 수면 부족이나 피부 장벽 약화 등으로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눈가 피부가 점점 더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도 더 쭈글쭈글해지고 특히 조명을 받으면 잔주름이 촘촘하게 보이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웃을 때나 표정 지을 때 주름이 깊어지고 특히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에 끼는 게 특징이에요. 피부 상태가 원인이기 때문에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 또는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나 써마지 등의 고주파 시술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3번째, 꺼짐과 그림자가 생기는 눈물고랑형입니다. 이건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형과는 정반대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 아래를 받쳐주던 볼륨이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나이를 먹으면 볼 중앙, 중안면 쪽 지방이 자연스럽게 줄거나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원래는 눈 밑과 볼살이 부드럽게 이어진 언덕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 볼륨이 사라지면서 눈 바로 아래 공간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의 눈 밑 지방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 그 경계가 깊은 선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 얼굴에는 원래 지방이 제자리에 잘 있도록 잡아주는 지지인대들이 있는데 이 인대들이 나이가 들수록 힘을 잃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꾸 아래로 더 처지게 되니까 눈물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눈 아래를 받쳐주는 뼈 자체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서서히 흡수가 많아지면서 뒤로 꺼지게 됩니다. 즉 눈물꼬랑형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피부가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서 생기는 현상이라 이것도 홈케어로만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어떤 유형인지 헷갈리는데 혹시 쉽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죠.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진단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울 보면서 바로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눈알 굴리기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정면 얼굴 높이에 두지 마시고 턱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세요. 고개는 가만히 고정한 상태로 시선만 아래를 쳐다봐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천천히 눈동자만 위로 치켜떠서 정면을 바라보세요. 이때 눈 밑에 불룩한 주머니가 평소보다 더 툭 튀어나와 보인다? 이건 100% 지방 문제입니다. 눈 안쪽에 있는 지방 주머니인 눈밑 지방이 밖으로 밀려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화장품이나 마사지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튀어나온 지방을 화장품 혹은 마사지로 다시 들어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시술이나 수술 파트를 특히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중력 테스트입니다. 이건 누워서 해보시면 제일 정확한데요. 만약 서서 거울을 봤을 때 눈밑이 불룩하고 그늘져 보였는데 현장을 보고 누워서 거울을 보았더니 눈밑이 평평해 보인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량이 아주 많은 게 아니고 단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력 때문에 지방이 살짝 밀려나온 상태입니다. 간단한 지방분해 주사 혹은 탄력 관리나 리프팅 시술만으로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워서도 볼록함이 그대로라면 그건 지방량이 이미 상당히 많아진 거라 이 경우에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탄력 테스트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눈밑 피부를 아주 살짝만 3초 정도 지그시 잡아주세요. 살짝 꼬집었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바로 원상복귀 된다면 탄력이 아직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잡았다가 놓았는데도 피부가 아주 천천히 돌아오거나 접혔던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다면 탄력이 이미 많이 저하되어 처짐까지도 발생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지방보다는 피부 가죽 자체가 많이 얇아져서 늘어난 거죠. 이런 분들은 탄력을 돌아오게 하는 시술이 우선이라 홈케어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시술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그림자 테스트는 눈물꼬랑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건 지방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눈물꼬랑이 꺼져 있는지를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창가 앞에서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조명 앞에서 얼굴을 비스듬히 돌려보세요.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광이 반사되어 밝게 보이고 반대로 꺼진 부분은 그림자 가지면서 어둡게 보입니다. 만약 눈 아래가 페인선처럼 어둡게 그늘이지고 그게 컨실러를 발라도 잘 해결이 안 된다? 이건 색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꺼짐, 즉 눈물꼬랑이 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눈물꼬랑 밑에 부분을 아주 살짝 밀어 올려보세요. 밀어 올렸는데 그림자가 사라지고 매끈해 보인다? 이것은 꺼짐형 확정입니다. 밀어 올려도 불룩한 게 그대로면 꺼짐형이 아니라 지방 돌출형입니다. 눈물꼬랑형 분들도 아이크림이나 마사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방 재배치처럼 지방을 빼내는 수술을 하면 눈밑이 더 꺼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서 원장님 저는 홈케어로 해결될 수준이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전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타고난 골격이 원인이거나 이미 많이 노화가 진행된 분들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눈밑 처짐에는 대표적으로 아이울세라 아이서마지가 효과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울세라, 지방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세라의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가 피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열을 주는데 우리가 불판에서 오징어를 구우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려는 지방을 살짝 숙축시키면서 늘어진 근막을 안쪽으로 조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화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안쪽으로 압축시켜주기 때문에 아이올세라는 특히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둘째, 아이서마지. 아이서마지는 피부를 다림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가 피부 자체가 얇아져서 힘이 떨어져 쪼글쪼글하신 분들,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서마지를 받으시면 마치 셔츠를 다림질하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매끈하게 펴지고 또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눈가 피부가 좀 더 탄탄하고 두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젖어서 쌍꺼풀 라인이 덮이는 분들도 서마지를 받으시면 탄력이 생기면서 눈 모양이 조금 더 또렷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얼굴 전체 서마지와 더불어 아이 서마지를 받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을 때 조금 뜨겁고 따끔따끔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사진을 찍어도 눈이 또렷해 보입니다. 한절기나 겨울에 잘 생기던 눈가 주름도 훨씬 덜하게 되고 세수할 때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탱탱해진 게 손끝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도 꼭 받고 있는데 저는 1년에 2번을 받습니다. 원장님, 근데 처진 게 아니라 꺼져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서마지나 울세라가 효과적인가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워낙 얇아서 정맥, 혈관이 푸르스름하게 비쳐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눈물고랑이 꺼져서 그림자가 지는 경우, 세 번째는 눈을 자주 비벼서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맥이 비쳐 보이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수술이나 레이저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화장으로 커버하시는 것만이 답이고요. 두 번째, 눈밑이 꺼진 경우부터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울세라나 서마지보다는 눈밑 필러 혹은 리쥬란 힐러나 주베룩 볼륨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얇아진 피부를 다시 두껍게 만들고 꺼진 지방층을 채워 올려서 혈관이 안 비치게 하고 그림자를 없애게 해주는 원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 내가 피부과 시술을 다 받아봤지만 거의 소용이 없었다, 눈밑 지방이 아직도 볼록하고 심하게 튀어나와 있다,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같은 물리적인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방의 양 자체가 많고 안화 경막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피부 곁에서 눌러주고 다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피부과 시술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울세라, 서마지 혹은 레이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흉터가 안 생기나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 결막을 절개해서 그쪽으로 수술을 하고 상처가 나가는데 눈 안쪽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룩해진 지방을 물리적으로 꺼내서 꺼진 눈물고랑 쪽으로 평평하게 밀어 넣어주는 원리라서 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장 확실한 편에 속합니다. 반대로 지방은 별로 없는데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방이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시죠. 이런 분들은 지방 재배치만 하면 쪼글쪼글한 가죽만 남고 오히려 더 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고 다시 이어서 붙이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피부가 늘어난 건지 지방이 불룩해진 건지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무작정 시술만 받으시면 돈만 날리고 효과는 못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거울을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꼭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자, 오늘은 눈밑 처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싼 아이크림, 레티놀 크림 맹신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있는 보습제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붓기는 가급적 바로바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붓기를 처음부터 안 생기게 식이 조절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따라해본 림프 마사지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습관처럼 해보세요. 1분의 투자가 5년 뒤 여러분의 눈가 나이를 결정합니다. 셋째, 내 눈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홈케어로 유지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단계인지 알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눈밑 처짐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처짐도 확실히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